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의 인생에서 실패는 꼭 운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어리석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어리석음은 믿음에서 나오고 어떤 것은 조급함에서 나옵니다. 또 어떤 것은 고집, 관찰의 부족, 충돌을 피하려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것이 진짜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실수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성숙해지고 더 맑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철학의 삶은 여러분과 함께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어리석음 11가지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익숙하게 들리겠지만 끝까지 보면 놀랄 수 있습니다. 아, 나도 그랬구나.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어리석음이야말로 가장 많은 사람이 저지르지만 가장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초고속 부자 되는 길을 믿고 다단계 금융에 뛰어드는 어리석음입니다. 냉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쉽게 온 것은 쉽게 갑니다. 너무 빨리 번 돈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룻밤에 인생이 바뀌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금융이 생기고 초고 수익 투자,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꿀처럼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늘 조종자입니다. 따라간 사람은 어린 양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커피를 마시자고 합니다. 처음엔 안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엔 들뜬 이야기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형, 제가 진짜 큰 기회를 찾았어요. 누나, 몇 천만 원만 넣으면 매달 수천만 원이 들어와요. 제 친구들 벌써 수익 뽑았어요. 다들 성공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줍니다. 고급 주택, 고급 차, 명품 시계, 무료 여행, 성공 투자자, 시상식 같은 화려한 장면. 모든 것이 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조심하지 않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몇 달 안에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을 넣으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람 몇 명만 더 데려오면 돼요. 수당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친구를 부르고 가족을 부르고 동료를 부릅니다. 처음엔 돈이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익은 투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낸 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돈만 잃지 않습니다. 친구를 잃고, 가족을 잃고, 신뢰를 잃고, 자존심까지 잃습니다. 탐하면 깊이 빠집니다. 가볍게 믿으면 쉽게 당합니다. 다단계 금융은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심리를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노력 없이 얻고 싶다는 욕망을 찌릅니다. 그래서 가장 달콤한 함정이 됩니다. 눈을 뜨는 순간은 이미 늦은 뒤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탐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탐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침착한 사람은 경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질문할 줄 알아서입니다. 왜 그렇게 높은 수익을 줄 수 있죠? 돈은 어디서 나오죠? 진짜 좋은 거면 왜 조용히 혼자 하지 않고 왜 사람을 끌어들이죠? 여러분은 그런 모델에 거의 넘어갈 뻔한 적이 있나요? 혹은 실제로 큰 값을 치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경험을 교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는 허상의 희망을 맡기지 마십시오. 이제 둘째로 가겠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을 얕보고 폼나는 일만 꿈꾸는 어리석음입니다. 요즘 사회에는 이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더 흔합니다. 졸업하자마자 멋진 직장만 꿈꿉니다.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 노트북 앞, 깔끔한 옷차림, 커피를 시키며 일하는 이미지. 반대로 손발이 필요한 일은 낮춰봅니다. 현장 일, 배달, 서빙, 기술직, 농사 같은 일을 천하게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뒤집혀 있습니다. 사무실이 겉으로는 멋져 보여도 사실은 고용된 노동입니다. 진흙과 땀에 젖던 사람은 어느 날 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현장 소장이 되고 공장 주인이 되고 사업을 키우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예전엔 서빙하던 사람이 지금은 식당 체인을 운영합니다. 예전엔 현장 일하던 사람이 지금은 건설업 대표가 됩니다. 예전엔 농사 짓던 사람이 지금은 농장을 기업처럼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비웃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키보드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지시를 받고 남의 일을 합니다. 심지어 예전에 자신이 얕봤던 그 사람 밑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차이는 일이 아닙니다.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몸으로 일하는 사람은 처음엔 힘듭니다. 하지만 현실 기술을 배우고 의지를 단련하고 노동의 가치를 압니다. 0에서 시작하는 용기가 있으니 나중에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일을 꿈꾸기만 하고 기초도 없고 실력도 안 쌓으면 사무실에 들어가도 월급쟁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맴돕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술을 깊이 익히면 한 몸이 빛난다. 손으로 하는 일이든 무엇이든 한 분야를 제대로 하면 삶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셔츠를 입었는지 보호복을 입었는지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를 가진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도 함부로 낮추지 마십시오. 노동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얕본 적이 있나요? 지금 돌아보면 그 선택이 성급했다고 느끼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이런 단순한 교훈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투자하게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가 찾아옵니다. 확신에 찬 얼굴로 말합니다. 형, 누나, 이거 확실한 투자예요. 자금이 조금만 부족해요. 잠깐 빌려주세요. 몇 달 뒤에 원금의 이자까지 드릴게요.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 사람은 평소 성실했고 막 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말도 확신에 차 있고 근거도 이것저것 내밉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꺼냅니다. 심지어 다른 데서 빌려서까지 빌려줍니다. 한 번 도와주면 나중에 나도 도움 받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남이 투자하는데 돈을 빌려주는 것은 내 땀과 시간을 들고 남의 운에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잃을 수도 있습니다.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틀어지면 손해는 그 사람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무너집니다. 가장 괴로운 건 돈도 잃고 관계도 잃는 것입니다. 독촉하면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독촉하지 않으면 속이 타고 잠을 못 잡니다. 더 씁쓸한 건 이런 말입니다. 나도 망했어. 돈이 어디 있어?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돈은 의리를 무너뜨리고 신뢰는 친구를 잃게 한다.
도움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도움은 꼭 돈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그 돈이 내 통제 밖에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 돈은 남의 손에 있고 남의 계획에 달려 있고 위험이 큽니다. 현명한 사람은 잘 들어줍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거절합니다. 도와준다는 건 돈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차분한 조언이 더 큰 도움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선택의 책임을 지게 두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믿고 투자금으로 빌려줬다가 쓰라린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큰 수업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 어리석음은 돈만 빼앗지 않습니다. 내 안의 선의와 신뢰까지 부재입니다. 넷째, 남에게 돈을 맡겨 땅을 사게 하면서 내 이름을 올리지 않는 어리석음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깊습니다. 문제는 신뢰를 잘못 두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친하니까, 배신하지 않겠지. 그 생각으로 돈을 맡깁니다. 그런데 내 명의로 된 서류가 없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친한 친구, 친척,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름만 올려둘게. 처리하기 편해. 나중에 넘기는 건 쉬워.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다 줍니다. 하지만 되찾거나 명의를 바꾸려는 순간, 그때부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금이 가는 순간, 돈이 끼어드는 순간, 사람 마음은 바뀝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지옥을 겪습니다. 돈은 내가 냈는데 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돌려달라 하면 버티고, 소송을 하려 해도 증거가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믿고 자신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수년의 땀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서 방심하면 나중에 큰 화가 된다. 특히 집과 땅은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감정이 이성을 덮게 두면 안 됩니다. 서류를 요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명확하게 해두는 걸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투명함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돈에는 가족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명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명예 문제로 마음도 돈도 잃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계약서 없이 말로만 약속하고 장사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에는 진짜 착하고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손해를 봅니다. 종이 한 장 없이, 서명 한 줄 없이, 악수와 의리만 믿고 거래합니다. 겉으로는 정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친한 친구와 가게를 열며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없습니다. 지분도, 역할도, 이익 분배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며 기록을 안 남깁니다. 우리가 남이냐? 이런 말로 넘어갑니다. 돈을 빌려주고, 사람을 쓰고, 모든 것을 말로만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 남습니까? 한숨만 남습니다. 인생은 보여줍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달콤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틀어지면 가까운 사람도 등을 돌립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말은 바람에 날아가고 서명은 남는다. 아무리 가까워도 안전을 고집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묶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손해보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법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원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항을 분명히 적으십시오. 그것은 불신이 아니라 공정과 책임입니다. 진심인 사람은 투명함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나요? 서류 없이 믿었다가 손해본 적이 있나요? 그때 잃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신뢰와 관계도 함께 다칩니다. 여섯째,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작은 미끼에 덥석 물면 물고기가 바늘에 걸린다. 버둥댈수록 더 깊이 걸린다. 이 어리석음은 흔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빠지기 쉽습니다. 싸다고 샀다가 품질이 나빠서 두세 배로 고친 적이 있나요? 품셈, 아끼려다 비전문으로 처리했다가 일이 망가진 적이 있나요? 혹은 당장 높은 수수료에 혹해 수상한 투자에 들어갔다가 정신 차렸을 때 원금이 사라진 적이 있나요?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은 시야가 짧습니다. 눈앞의 이득만 봅니다. 긴 결과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금인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실수로 이어집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현명한 사람은 멀리 봅니다. 눈앞의 이익을 버리고 오래가는 안정과 확실함을 잡습니다. 너무 쉽게 오는 것은 뒤에 위험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단단한 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튼튼한 사업은 내공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선택은 이성이 필요합니다. 싼 것을 찾다가 비싼 값을 치르지 마십시오. 작은 이익 때문에 신뢰, 돈, 미래를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너무 이득처럼 보여서 선택했다가 대가를 치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압니다. 가장 달콤한 함정은 내 욕심이 만든 함정입니다. 일곱째, 누가 돈 벌면 따라 들어가는 투자 어리석음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큽니다. 하지만 침착함과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투자합니다. 누가 땅 사서 벌었다 하면 나도 땅을 삽니다. 누가 주식으로 벌었다 하면 나도 계좌를 엽니다. 누가 온라인 쇼핑으로 돈 벌었다 하면 나도 가게를 엽니다.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게임의 본질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결국 남은 돈을 벌고 나는 진짜 돈을 잃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친구가 말합니다. 부동산으로 6개월 만에 2배 벌었어. 여러분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생각도 없이 금을 팔고 적금을 깨고 추천받은 땅에 몰빵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좋은 타이밍, 좋은 위치, 좋은 전략을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정점이 지난 파도를 뒤늦게 따라간 겁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유행 따라 투자하다가 자금이 묶입니다. 팔지도 못합니다. 손해만 남습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이익을 보면 의의를 생각하고 위험을 보면 물러날 줄 알아라. 현명한 사람은 남의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내 길을 봅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개 긴 시간 배웠고 실패했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은 빛만 봅니다. 뒤에 넘어짐은 보지 못합니다. 투자를 하고 싶다면 먼저 지식에 투자하십시오. 기술에 투자하십시오. 사고에 투자하십시오. 경험에 투자하십시오. 그 다음에 상품을 보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 다릅니다. 남의 길을 내 길의 나침반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가 돈 벌었다고 해서
나도 뛰어든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이해해서 들어갔나요? 아니면 군중 심리에 떠밀렸나요? 여덟째, 회사 다니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어리석음입니다. 10년을 일했지만 사실 1년 경험을 10번 반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출근은 합니다. 시키는 일은 합니다. 큰 실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도 없습니다. 이 어리석음은 조용합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섭습니다. 제자리에서 멈춰놓고도 안정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돌아보십시오. 사무직 5년 10년인데도 기술이 첫날 그대로인 사람, 현장 일을 오래 했는데도 새로운 방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 기술도 업데이트하지 않고 소통과 태도도 다듬지 않는 사람, 월급날만 기다립니다. 윗사람 일은 관심 없습니다. 더 높은 자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계속 바뀝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밀립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난다. 오르지 않으면 내려간다. 인생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내가 멈추면 세상이 나를 뒤로 끌어당깁니다. 직장인이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는 직장인은 평생 남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불안정해져서 옮기려 할 때, 그때 알게 됩니다. 새로운 일에 필요한 기술이 내게 없다는 것을. 지금 직장인이라면 사장처럼 일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시야를 넓게, 시간을 쪼개서 새 기술을 배우십시오. 잘하는 사람의 방법을 관찰하십시오. 실패에서도 배우십시오. 성공에서도 배우십시오. 아홉째, 모든 것을 한 곳에 올인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너무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기회, 한 사람, 한 투자처, 무조건 이긴다고 믿습니다. 오랜 시간 모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나누지 않습니다. 위험을 분산하지 않습니다. 한 판에 다 겁니다. 동업, 부동산, 가족과 가게 창업, 무엇이든 한 곳에 몰아넣습니다. 처음엔 좋아 보입니다. 여긴 무조건 번다. 이 사업은 절대 안 망한다. 그래서 전 재산을 넣습니다.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단순한 더하기가 아닙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파트너가 마음을 바꿉니다. 시장 상황이 꺾입니다. 전염병이 터집니다. 정책이 바뀝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후퇴할 길이 없습니다. 돈을 잃고, 마음이 무너지고, 빚까지 쌓이고, 가족이 불안해집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뒤에 근심을 조심하라. 현명한 사람은 미리 대비합니다. 투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건 냉정함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막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미래 전체를 한 수에 걸지 마십시오. 얼마나 확신해도 도망갈 문 하나는 남겨두십시오. 100이 있다면 70이나 80은 안정적인 곳에 두고 나머지로 도전하십시오. 그게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열째, 거절을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힘듭니다. 환경이 힘든 게 아닙니다. 아니오를 못해서 힘듭니다. 누가 부탁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가 제안하면 억지로라도 맞춥니다. 싫어도 맞춰줍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움받을까봐, 불편해질까봐, 까다롭다는 소리 들을까봐. 여러분도 이런 적 있나요? 쉬고 싶은데도 모임에 갔습니다. 너무 피곤한데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떠맡았습니다. 거절이 어려워서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아. 그런데 반복되면
여러분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남의 기대대로 삽니다.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이 됩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바르게 대하고 은혜는 은혜로 갚아라. 하지만 약함으로 내 전부를 바칠 수는 없습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착하다는 말로 포장됩니다. 그래서 심부름꾼이 됩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이 됩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됩니다. 정작 본인은 늘 지치고 억울합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거절은 자기 보호입니다. 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만족시키려고 나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과 한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존중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불편한 부탁은 거절하십시오. 감당 못하는 요구도 거절하십시오. 숨이 막히는 관계도 정리하십시오. 진짜 친절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솔직한 것입니다. 11째, 고집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늦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조용히 한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생각의 고집, 행동의 고집, 사람을 보는 고집, 세상을 보는 고집, 체면 때문에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요. 이미 썩어버린 관계를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해서요. 투자를 잘못했는데 손절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빈손이 됩니다. 원한을 안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삶은 점점 괴로워집니다. 고집은 결코 단단함이 아닙니다. 고집은 오만을 용기로 포장한 것입니다. 남이 틀렸다고 할까봐 눈 감고 실수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지킬 줄 안다. 현명한 사람은 필요할 때 바꿀 줄 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시대도 늘 변합니다. 낡은 믿음과 맞지 않는 관점을 붙잡으면 스스로 만든 우리의 스스로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제때 놓을 줄 아는 사람이 가벼워집니다.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멀리 갑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옳은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고집은 나를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고 소중한 기회를 손에서 흘려보내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나요? 이미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고집하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놓는 연습을 할 때입니다. 놓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내 삶을 가볍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을 밝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만든 가시밭길을 걷지 않기 위함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옛사람이 경계한 11가지 어리석음을 함께 봤습니다.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어리석음은 실수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깨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없는 배움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에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음에서 교훈을 뽑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리석음은 돈을 잃게 합니다. 어떤 어리석음은 사람을 잃게 합니다. 어떤 어리석음은 나를 잃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돌아보고 바꾸면 어리석음 속에서도 성장은 싹됩니다. 여러분은 11가지 중 몇 가지가 떠오르나요? 댓글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철학의 삶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옛사람의 지혜로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맑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단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이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